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2025년도 2회차 필기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시험을 보지 않으신 여러분들을 위해 출제 경향과 신유형 문제 미리 보는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1과목 소방원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인화성 액체인 클로로벤젠은 몇 석유류에 해당하는가? 몇 석유류에 해당되는가? 라고 했는데, 좀 자주 봤던 문제 같은데 쉽겠지만, 여기는 벤젠이 아니고요. 클로로벤젠이에요. 클로로벤젠. 여러분들 벤젠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인데 라고 체크를 했다가 땡 틀리게 될 수 있다. 여기서 클로로벤젠은요. 벤젠 끝에 있는 수소 원자가 다른 원자로 치환됐다, 조금 변형된 거다, 이 정도로만 가볍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 클로로벤젠은 제2석유류에 속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 클로로벤젠이 좀 어색할 수 있는 이유는 최근 10개년 사이에서는 이 클로로벤젠이 몇 석유류에 속하는가 라는 문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도를 많이 살펴보신 분도 접하기 어려웠던 문제일 텐데, 최근에 10년 전이었던 문제들이 다시 끄집어 나와서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보시면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벤젠이 아니고 클로로벤젠이네 제2석유류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좀 같이 세트로 가져가도록 합시다. 이 몇 석유류냐, 1, 2, 3, 4 석유류 특수인화물 물어보는 것은 제4류 위험물, 그러니까 인화성 액체를 안에서 구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위험물의 구분, 이 문제 정말 많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빠르게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1류부터 6류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산, 가, 자, 인, 자, 산. 자, 이렇게 빠르게 체크를 하고 나면 위에 거 3개는 대부분 고체, 밑에 거 3개는 대부분 액체 라고 해서 채워 넣으면 되겠죠.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하면 여기 자로 시작하는 거는 일단 제외. 자, 보시면 그래서 산, 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자는요 자연 발화성 또는 금수성. 여기서는 물질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로 시작하는 것은. 자, 밑에 내려오면 인화성 액체, 밑에 있는 자는요 자기 반응성 여기도 물질, 자로 시작하는 건 물질로만 채워주시면 되고, 마지막 산화성 액체. 그래서 1류부터 6류까지 얘네 분류하는 것,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다라는 것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또 많이 나오는 것, 이 인화성 액체 안에서 얘네를 구분하는 것인데, 이 특수인화물과 1, 2, 3, 4 석유류 얘네를 구분하는 기준은 인화점이다. 다른 뭐 발화점, 발화점 이런 게 나온다면 땡! 인화점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만 꼭 체크를 해 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알아봤고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명 용기, 물이 담긴 병 등이 렌즈상의 작용으로 인하여 태양광선이 굴절 또는 반사할 때 생기는 열 에너지에 의해 출하되는 화재는, 자, 요것도 여러분들 이 최근 10개년간 못 만나보다가 제일 최근에 출제됐던 연도가 아마 2014년 요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또 다시 등장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관련도 많이 잘 보시니까 옛날에 있던 문제들을 자꾸 끄집어 온다. 그래서 이런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표면 화재입니다. 이 표면 화재는 그렇죠. 어떠한 물질이 있으면 물질 표면에서 화재가 나는 것, 표면 연소와 다른 것, 표면 화재. 요거의 대표적인 예로는 휘발유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2번 신부화재입니다. 신부화재 대표적인 예로 목재나 섬유류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자연화재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열이 축적되어서 일어나는 화재. 그래서 요거는 자연화재, 자연발화.
자연 발화와 비슷한 말이다. 완전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말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인가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태양광선이 어떤 렌즈 혹은 물이 담긴 병, 이런 거 했을 때 굴절 또는 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절 또는 반사.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이렇게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었을 때 여기 돋보기로 이용해서 이 빛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태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런 굴절 또는 반사를 이용한 거. 그러면 이 빛이 모여서 빛이 수렴한다라는 뜻으로 수렴화재.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렴화재는 대표적인 예로 돋보기 효과를 들 수가 있을 텐데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빛이 모이니까 빛이 수렴하니까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2과목 소방전기일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변형 문제입니다. 우리 기사에 과거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이고요. 소화 펌프에 연결하는 전동기 용량은 약 몇 킬로와트 체크를 해 주시길 바래요. 자, 이때 킬로와트의 단위는요, 초당 일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당이에요, 초당. 단, 전동기 효율 주어져 있고요. 토출량이 2.4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초당 단위입니다. 문제에 주어진 건 분당 유량이죠. 분당 토출량. 즉, 이 분당을 초당으로 환산해서 공식에 대입해줘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세요. 자, 전 양정. 펌프가 물을 끌어올려서 우리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있는 곳까지 끌어올리는 그 높이 전양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전양정 90m 전달계수 1.1이랍니다. 자, 어떻게 전동기 용량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공식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이 공식 우리 나중에 실기에서 100번 써먹을 겁니다. 엄청 많이 출제가 되는 계산 문제입니다. 자, 전동기 용량은요, 에타분의 9.8QHK가 되겠습니다. 이때 에타는 효율이고요. Q는 유량입니다. H는 양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효율 몇이다? 0.9다. 분의 9.8, 이 9.8은요, 물의 비중량이 되겠습니다. 물의 비중량 9.8 킬로뉴턴,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 킬로 단위, 그쵸? 왜? 얘가 킬로와트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자, 유량을 대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초당으로 대입을 해 주셔야 돼요. 즉 2.4 미닛분의 세제곱미터라면 우리가 초당으로 고치기 위해서 세크분의 미닛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1분은 몇 초? 60초. 따라서 최종적으로 A의 약분이 되면서 60분의 2.4 세크분의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4 나누기 60 곱하기 양정 90m랍니다. 곱하기 전달계수 K 1.1 계산기 두들겨 주시면 43kW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 꼭 가지고 가 주셔야 되고요. 실기 때 정말 많이 볼 겁니다.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단위 맞추기, 단위 환산. 1미니트는 1분은 60초 해서 단위 환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신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번째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한 키워드만 보고도 맞추셨을 거다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인 승강기는 어떤 제어일까요? 승강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입니다. 내가 5층 가고 싶어요. 타서 5 누르면 바로 5층으로 가죠. 지하 3층 가고 싶어요. 지하 3 누르면 지하로 가죠.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어다. 정답은 2번. 자, 정치 제어는 무엇입니까? 목표값이 변하지 않는 제어였죠. 목표값이 일정한 자동 제어에 적용하는 것이고요. 추종 제어는 미사일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사일 지금 발사했어요. 위치
방향, 각도, 그쵸? 자, 그리고 비율 제어는 목표값이 서로 다른 어떤 양과 일정한 비율 관계, 키워드 비율 관계 있으면 비율 제어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무인승강기는 2번 프로그램 제어가 되겠습니다. 제 2과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3과목 소방관계법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관계법규에서는요, 제가 두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변형 문제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만한 변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화재 예방 강화지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큰 곳을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그 화재에 대한 예방을 강화시켜야 되는 구역이 됐었죠. 자, 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있어서는요, 시공창에 빠진 목조가 위험합니다. 요거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공창에 빠진 목조가 위험합니다. 그러면 정답 4번 아닌가요? 아니에요. 노후 건축물 밀집한 지역도 화재 예방 강화지구 맞아요. 1번은 왜 틀렸을까요? 그쵸? 위험물의 저장 시설이 밀집한 지역이어야 됩니다. 하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밀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냐, 그걸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시장 지역은요, 밀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그 하나의 시장 내에 여러 개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클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 건축물이 하나 있으면 안 되고요. 밀집한 지역,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요거 6번은 밀집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우리 요 밑에 보시면은요, 8번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소방시설이나 소방용수시설,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에 있어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하겠죠.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번째 문제는요, 신출 문제로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소방시설공사법상 일반 공사감리원이 감리 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경우 그때 담당할 수 있는 최대 공사 현장은 몇 개 이하인가 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매우 좋은 신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일반 공사감리원이 담당할 수 있는 그 총 연면적의 합계는 얼마입니까? 10만 제곱미터 이하죠. 감리원 한 명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 현장은 현장 연면적 총 합계가 10만 이하여야 되겠습니다. 이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때 그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현장은 몇 개? 5개였습니다. 왜 5개였습니까? 그쵸? 일주일에 하루를 생각을 하면 월, 화, 수, 목, 금 5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써왔죠.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감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를 해야 된다. 즉, 해당 현장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감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월요일에는 A, 화요일에는 B, 수요일에는 C 이렇게 가면 되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5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소방관계법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제 마지막 과목 4과목입니다. 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요, 조금 신출 문제처럼 봐주셔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많이들 낚이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서 층별 경보는 그렇기 때문에 일제 경보는 아니고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한 층을 먼저 경보하겠다. 우선 경보가 되겠죠. 우선 경보는 공동주택의 경우 몇 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적용을 할까요? 자, 지금 공동주택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반 특정 소방 대상물은 11층 이상일 때죠. 근데 공동주택일 경우에 있어서는요, 아파트인 경우 16층 이상일 때 우선 경보 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3번 아니에요. 자, 우선 경보다라고 한다면 2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발화층과 직상 4개의 층의 경보가 울릴 것이고요.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마찬가지로 발화층과 직상 4개의 층, 모든 지하층에서 경보 울려야 됩니다.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요, 발화층과 직상층, 이때는 직상 4개의 층 아니에요. 그리고 기타 모든 지하층의 경보가 울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기사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 중에, 자, 이게 지금 15층짜리 업무시설입니다. 공동주택 아니죠.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얘는 우선 경보 적용입니다. 11층 이상이기 때문에. 1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디에 경보가 울려야 될까요? 맞습니다. 요 발화층과 직상 4개의 층. 근데 직상 4개의 층이 없죠. 따라서 이때는 발화층 15층에만 경보가 울리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출 문제입니다. 누전경보기에 별유기 기능 시험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이 문제는 정말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누전경보기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도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고요. 누전경보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명시가 된 내용입니다. 정말 지엽적인 내용이고 그냥 틀려라 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기분 좋게 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틀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시험 합격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2025년도 1회차에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 있어서 시험이 해당하는 시험이 아닌 것은 이라고 출제가 됐었습니다. 요즘에 최신 경향을 보니까 정말 지엽적인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설비에 있어서 해당하지 않는 시험은 이라고 출제가 되는데요. 시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거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자, 누전경보기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그쵸? 전류가 누설되었을 때, 누설 전류가 생겼을 때 별유기가 탐지해서 수신부에 신호를 보내줍니다. 자, 이때 별유기는 누설 전류를 탐지하는 부분입니다. 즉, 전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락 전류, 그리고 누전경보기 별유기에 있어서 방수가 잘 되어야겠죠. 방수시험 충격에도 잘 견뎌야겠죠. 따라서 아닌 것은 요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단락 전류 시험이에요. 단락 전압 강도 시험 아니에요. 정답 4번. 자, 이 외에도 누전경보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 가보시면은요, 온도에 대해서 잘 견디는지, 전로 개폐 시험, 과누전 시험, 노화 시험, 진동 시험, 진동에 잘 견디는지, 절연 저항, 절연 내력, 충격파 내전압 시험, 전압 강화 방지 시험까지 정말 많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암기하지 마시고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쵸? 전압에 관한 것. 우리 아까 전에 보기 4번에 단락 전압 강도 시험, 단락 전류 강도 시험 있으면 이 둘 중에 당연히 전류에 관한 요걸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출제 경향과 신출 문제 2문제씩은 마무리할 것이고요. 최근 기출 트렌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은 우리 2025년도 이전에 있어서는요, 전기 일반은 충분히 관연도 7개년 N 회독하면 충분히 5, 60점 이상은 맞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숫자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과거에는요. 전기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우리 7개년만 3회독 이상만 해주셨다면 충분히 고득점 맞추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현재 보시면, 자, 전기 일반 보도록 할게요. 2025년도 1회차 환상 솔레노이드에 이어서 2회차에는 원통형 도체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의 개념에 있어서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 또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못 푸시는 분들이 은근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드미턴스 아십니까? 아시겠죠? 이 어드미턴스에 있어서 A 플러스 J의 B인데 A가 무엇인가요?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 승강기 문제, 용량성, 유도성 회로의 전압, 전류, 비교 등에 관한 문제를 묻는 그 문제들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데 좀 종종 많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당연히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부터 탄탄하게 잡고 가신 분들만 맞추실 수가 있겠죠. 자, 전기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구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문제가 2025년도 1회차의 신출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그게 이번 2회차에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실기와 연관성이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2025년 1회차 실기, 기사 실기에 신출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그 부분이 이번 2025년도 2회차 필기에 신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필기 문제 유형을 보니까 충분히 그 유형을 가지고 실기까지도 적용시켜야 되는 좋은 문제들이 이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실기와 필기의 경계가 사라지는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앞으로도 필기 단순 CBT 뺑뺑이 돌리면 안 되고요. 정말 필기 때부터 개념을 탄탄하게 잡고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해 주셔야 나중에 실기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2회차 총 보건 문제는 모아바에서 확인해 주세요.